입으로만 가족이라던 사람들. 그날 나는 철저히 배제당했습니다. 모두가 모른 척하던 순간 시아버지의 한마디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정미숙, 55. 읍내에서 남편 영우와 함께 작은 빵집을 운영합니다. 25년째 이어온 가게입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또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빵집 주인이기 이전에 시댁의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미숙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제사, 명절, 생일잔치, 언제나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음식 준비는 미숙의 몫이었고 설거지도 미숙의 몫이었습니다. 병원 심부름, 명절 장보기, 집안 대소사의 자빌들 모두 미숙이 맡았습니다. 큰형님 집 이사할 때도 미숙이 짐을 쌌습니다. 조카 학원비가 모자라면 미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모실 사람이 없으면 미숙이 불려갔습니다. 집안 누구라도 손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미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은 늘 미숙이 했지만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할 때 미숙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미숙은 그저 참았습니다. 며느리란 원래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티내지 않고 조용히 뒷바라지하는 게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늘 무언가가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운함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을 때면 미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칠순잔치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큰형님 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올 때 케이크랑 과일 좀 사와. 큰 거로. 사람 많으니까. 초대받은 건지 심부름을 받은 건지 애매했습니다. 분명 초대는 받은 듯 했지만 역할은 심부름꾼에 가까웠습니다. 미숙은 씁쓸했지만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과일을 골랐습니다. 정성껏 포장해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숙은 케이크와 과일을 내려놓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디에도 미숙의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큰형님 부부, 작은형님 부부, 조카들까지 이름표가 붙은 자리에 하나둘 앉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우 옆에도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미숙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다시 한번 테이블을 훑어봤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나가던 큰형님이 미숙을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앉을 자리가 없네. 네 남편 옆에 그냥 서 있으면 돼. 그 순간 미숙은 굳어버렸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잔치에 불려왔지만 앉을 자리가 없는 사람. 그건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문드러지는 듯 쓰라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내가 한 일들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집안의 돈이 오갈 때마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꼼꼼히 적었습니다. 날짜, 금액, 용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남겼습니다. 누구도 몰라줬지만 적어두는 게 억울함을 견디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수첩을 펼칠 때마다 미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증거가 될 거라고.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만 빼놓는 게 우연일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당신은 가족 다 챙기잖아. 굳이 이름 안 적어도 다 알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모멸감이었습니다.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미숙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내리고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숙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인정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존중받고 싶은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미숙은 베개 밑에 숨겨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표지를 쓸어내렸습니다. 이 작은 수첩이 언젠가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칠순잔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바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형제들이 번갈아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일이 바쁘다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둘째 형은 집이 멀다며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남은 사람은 미숙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빵집 문을 열기 전 새벽같이 나섰습니다. 시아버지의 세수를 도와드리고 아침 식사를 챙겼습니다. 약 시간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상태를 물었습니다. 오후엔 빵집 일을 보다가 저녁이면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수납, 간호, 약값 모두 미숙이 챙겼습니다.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 영호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얼굴을 비추다가도 금방 돌아갔습니다. 미숙은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싸움이 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서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 누가 곁을 지키고 누가 외면하는지 말없이 관찰했습니다. 가끔 미숙과 눈이 마주치면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퇴원날 시아버지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고맙다. 미수가. 짧은 말이었지만 미숙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숙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 눈빛이 미숙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 퇴원 후 처음 모인 날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얼굴을 비췄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술이 한두 순배 돌자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돈 들어가는 건 다 미숙이가 챙겨. 병원비든 잔치비든 다 그 덕분이었잖아.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형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색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다 영호 씨 내가 부담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 보탠 게 있는데 그 말은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큰형도 얼굴을 붉히며 맞받았습니다. 영호야, 네 말은 너무 가볍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들리지 않냐? 순식간에 책임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험악해졌습니다. 고성이 오갔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고 누가 뭘 했는지 서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시아버지가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방 안이 단숨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향해 제지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더 이상의 말다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몸짓이었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곧이어 시아버지는 미숙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숙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감당해 왔는지 오늘은 모든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듣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며느리가 겪어온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결연함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 꺼내야 하나. 가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낡은 표지였습니다. 미숙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빼곡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용도가 하나하나 정리돼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 생길까 봐 정리해둔 겁니다. 필요한 건 모두 제가 냈습니다. 큰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무슨 장부 정리를 해? 그렇게까지 정이 없나? 가족들한테 계산서 들이밀면서 살 거야? 시어머니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집안일은 집안일이지. 꼭 그렇게 돈 계산을 해야 속이 시원하니? 순간 방 안 공기가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증거를 내놓아도 비난받는 건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수첩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장부를 보니 더욱 확실해졌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너희 중 누가 내 손 한 번 닦아준 적이 있느냐? 형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지켜온 건 미숙이다. 앞으로 누구도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첩을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일로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숙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빵집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미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숙이 자리에 앉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숙아, 그 수첩 좀 다시 보자꾸나. 미숙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건넸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첩을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찬찬히 살폈습니다. 집안 대소사 비용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허투루 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첩을 내려놓으며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미숙아, 이 집안의 진짜 버팀목은 너였다. 그래서 내 밭을 너에게 줄 생각이다. 미숙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형님들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은 간곡히 말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형님들이 더 불편해질 거라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리기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형님들의 분노가 눈에 선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갈라설 게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미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기록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소식이 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숙에게 밭을 증여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 모임이 급히 소집됐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험악했습니다. 큰형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가족 재산을 왜 며느리 앞으로 넘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큰형은 영호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영호야, 너 우리한테 진 빚부터 갚아. 주식한다고 수천만 원이나 꿔갔으면서 그 집이 땅을 가져간다고? 순간 미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주식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주식으로 돈까지 잃어놓고 한 푼도 갚지 못한 처지에 밭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미숙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식이요. 정말이에요. 영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몰랐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하려 했다고, 손해본 걸 만회하려다 점점 커졌다고, 어머니 돈, 형님 돈까지 빌려서 불리려 했는데 결국 다 날렸다고.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작은 형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집안을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 말아라.
영호의 어리석음은 영호 몫이지 미숙의 몫이 아니다. 내가 본 건 미숙의 헌신이다. 시아버지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부를 보라고 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가고 누가 감당했는지 낱낱이 적혀 있다고. 말로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밭은 자신의 뜻대로 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밭증여 소식은 집안 갈등을 정점까지 몰아넣었습니다. 형제들은 더 이상 영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싸늘히 등을 돌렸습니다. 영호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영호는 집에 들어와도 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삼키지 못하고 그저 씹기만 했습니다. 내가 망쳤으니 내가 갚아야지. 영호는 새벽마다 물류센터로 나갔습니다.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피곤해 절어 돌아와도 한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형 댁에서, 어머니에게서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영호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갚을 거냐고, 빚도 못 갚으면서 밭을 받을 자격이나 있느냐고. 영호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뺨이 쑥 들어갔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곁을 지킨 건 미숙뿐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25년이었습니다. 미숙은 영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우리 함께 갚아나가면 됩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연세가 있어 며칠간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불안해했습니다. 아들들은 초반에만 병문안을 왔습니다. 큰형은 이틀 와보고는 일이 바쁘다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작은형도 한번 들렀다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미숙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빵집 일을 마치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세탁물을 가져가 빨아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검사가 있는 날엔 휠체어를 밀며 동행했습니다. 그날도 미숙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드실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시고 물 좀 드세요. 화장실 가고 싶으실 때는 꼭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제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애들은 하루 이틀 와보고는 바쁘다며 발길 끊었는데 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 챙기는구나. 미숙아, 내가 그동안 널 너무 가볍게 봤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내 시아버지 아플 때도 너가 곁을 지켰었지. 그땐 내가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 챙기지 못했는데 내 덕에 남편이 회복했어. 그걸 이제야
인정하는구나. 미숙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큰형과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미숙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큰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미숙에게 다가섰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재수 씨, 우리가 놓친 걸 재수 씨가 다 하고 계셨네요. 괜히 그동안 뭐라 한 게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숙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어깨에 얹었습니다. 단호히 말했습니다. 다 들었지. 영호 책임은 영호 몫이다. 앞으로 이 집안에서 미숙의 이름이 빠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인정받은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큰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병실은 따뜻한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가 풀렸습니다. 미숙은 비로소 이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했던 시간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 불리면서도 정작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며느리. 그러나 진심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묵묵히 쌓아온 헌신은 마침내 빛을 발했고 외면받던 이름은 집안의 중심에 새겨졌습니다.